오늘 시장이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좀 잘 대응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황 차분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오늘 마감은 코스피가 0.81%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1.98%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3분봉 차트입니다. 오늘 코스닥이 장중에 3% 넘게 빠졌었거든요. 이때. 이때 좀 어느 정도 좀 투매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뭐 크게 나오진 않았는데요. 종목별로 좀 투매가 좀 나오면서 바로 급반등을 해서 어느 정도 좀 하락을 만회하면서 마감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는 강한 흐름이 좀 나왔는데 이유는 이 상승 구간에서 코스닥이 더 빠르게 움직였죠. 코스닥이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조정에 대한 하락폭이 코스닥이 더 큰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코스피 시장으로 좀 추세를 보여드릴게요. 이때도 이렇게 그려드렸어요. 이렇게 그려드리면서 여기를 이탈을 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좀 세게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추세가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어저께 이탈을 했죠. 어제 이탈을 하고 오늘 이틀째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꼭 이 추세를 이탈한다고 뭐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드릴 때 수급을 항상 같이 받으려요. 이제 선물과 옵션에 대한 포지션과 현물, 수급을 받으리기 때문에 수급을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번 구간은 아무 때나 들어가지 않고요.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고점이 지금 낮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세 번째죠.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박스권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 게 이때 고점을 넘어가지 못했거든요.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지금 밀렸어요. 근데 이전에는 흐름이 달랐습니다. 조정이 나오면은요, 항상 고점을 넘어가고선 이렇게 조정이 나왔거든요. 다시 고점이 나오고. 근데 이때는 고점을 여기를 돌파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을 계속 말씀을 드린 것이고, 중간선 그려놓고, 위에서는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해서 현금을 50% 정도 챙겨 놓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밑에 하단에서 매수는 해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볼게요. 원래 박스권이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움직이고 중간선 라인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박스권이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가 이제는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고점을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여기 저점, 저점해서 추세가 좀 내려가는 박스권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아직도 상단에 있습니다. 아직도 상단에 있고요. 아직 하단은 이쪽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구간은 성급히 떨어졌다고 무조건 매수를 하는 구간이 아니고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아직 미국 대선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기부양책이 통과가 되지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한 겁니다. 네 공이냐 내 공이냐 여기 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얘네들은 지금 중요한 대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잠깐 볼게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경기부양책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랐다고 하지만 제가 월요일쯤에 말씀을 드렸어요. 내일이 미국 옵션 만기일이에요. 내일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이때도 말씀을 드렸죠. 이 포지션을 잡고 있으면 방향이 움직입니다. 여기서 만기일 끝난 거고요.
다시 여기서 이제 만길 포지션이 이쪽으로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포지션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미국장을 보시면 지금 쌍고점이죠. 나스닥이. 쌍고점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쌍고점과 쌍바닥. 기억을 하시죠? 지금 고점을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못하고, 음봉이 나와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를 넘어가서 안착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여기가 강력한 또 저항선이 되거든요. 지금 나스닥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최소 대선이 끝났으면 불확실성이 하나가 제거가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남아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박스권 추세는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고점이 월요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앞으로의 구간은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말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종목별로 좀 버틸 거는 버티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느 정도 현금 갖고 계신 건 알고 있고요. 현금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현금이 있으실 텐데 그 기준에 맞춰서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오면 낙폭과대 우리 여기서 낙폭과대를 했었죠. 낙폭과대를 이제 하나솔루션, 녹십자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또 낙폭과대를 하고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건 저점 매수를 조금씩 모아가면서 그렇게 하면 또 이 조정장은 이제 지나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차근차근 매일 영상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자리는 아직 저점이 확인된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시면서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면 오늘 뭐 많이 판 게 없죠. 외국인 기관이 많이 팔지 않았고요. 코스닥은 이제 기관이 좀 많이 팔았고요. 중요한 건 이제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좀 환매수가 좀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차익 실현을 했고요. 다만 이제 풋옵션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아직 하방 포지션을 정리를 하지 않았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기관의 콜옵션 22억 이거는 이 현물과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해지입니다. 상승 포지션으로 콜옵션을 산 게 아니고요. 현물과 선물을 팔면서 혹시 모를 상승에 대비하는 해지용으로 옵션을 매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제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해서 어느 정도 2천억 정도 매수를 해서 환매수를 해주면서 좀 규모를 줄였다. 이게 좀 다행인 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환율을 보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어요. 추가적으로 3.7달러가 떨어졌고요.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강하진 않았다. 환율이 하락하면서 이렇게 환율은 보실 수 있겠고요. 개인들이 지수 방어를 좀 해주면서 베이시스가 연속적으로 3일 동안 마이너스입니다. 백어데이션이죠. 선물 지수보다 코스피 200 지수가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는 지속적으로 내일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봐드리고요. 오늘 시장 보면서 좀 느낀 거는 전처럼 개인들이 많이 사질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전보다 이렇게 매도 규모가 줄었는데도 시장의 하락폭이 좀 제법 됐어요. 어제도 그렇고. 개인들이 전처럼 많이 사주고 있지 않다. 이 점은 아무래도 대주주 3억 양도세 그 부분에 대한 좀 불안감도 있고요. 이제 또 하나 판단하는 근거는 개인들이 주식에 많이 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물려 있어서 돈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이제 신규로 예탁금이 이렇게 전처럼 막 우상향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때는 카카오 게임즈 상장이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빅히트 상장인데 예탁금이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면요.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고점에서 좀 꺾여서 이제 내려오고 있죠. 이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예탁금이 신규적으로 늘어나지 않으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전부 다 좀 강력하지 못한 것은 지금 주식별로 좀 물려 있고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처럼 많이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구간에 좀 현금 관리를 많이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있고 그렇게 오늘은 이제 이 수급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뭐 현금은 어느 정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계속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현금이 있으면 이제 그 현금으로는 이번에 잘 사용을 해야 되고요. 다만 매수는 뭐 이제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저가의 주식들 못 오른 주식들은 조금씩 모아가도 되지만 고가에서 물렸던 주식이나 이런 거는 함부로 이제 물타기를 해서는 안 되고요. 확인을 하고 물타기를 해도 그때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몇 번씩 드리는 겁니다. 확인을 하고 꼭 이번 구간에는 사야 되고요. 이럴 수 있어요. 음봉이 지금 5개죠. 그리고 3일째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뭐 미국장이 갑자기 지금 선물 지수가 돌아서 좀 반등을 해줘요. 그러면은 뭐 또 우리 시장도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에 딸려 들어가서 안 됩니다. 이때 확인을 해야 돼요. 수급이 돌아가나. 특히 파생시장, 선물 옵션 시장에서 수급이 확실히 상방으로 잡나.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지 뭐 양봉이 나온다고 바로 아 이제 돌리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확인을 하고 꼭 들어가셔야지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도, 요 구간도, 요 구간도, 이 구간도, 이 구간까지 항상 채널에서 시황과 함께 했으니까요. 이번에도 저점이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되고 그렇게 수급이 돌아서고 그런 흐름이 보이면은 영상 통해서 계속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조급해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간은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지킨 사람이 다시 한번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보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매매를 말씀드리면 어제는 아무것도 안 했고요. 오늘 이제 GKL 3 더 샀습니다. 334 10% 비중 중에 3% 이때 샀고요. 오늘 3% 오늘 추가적으로 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GKL은 저가에 있죠. 아직 저가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좀 싸졌다고 생각을 해서 좀 들어갔고요. 나머지 4%는 좀 신중하게 볼 예정입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과 그런 걸 보고 오늘 이제 3% 추가로 매수를 했고요. 4%는 좀 신중하게 볼 생각이고 그래도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은 올라가거든요. 경기주에서 경기주들이 계속 올라가요. 현대제철이 올라가는 이유는요. 현대제철은요. 이제 조정 시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소 관련으로 지금 기업이 탈바꿈하고 있죠. 철강에서 수소 관련 현대차와 같이 현대차에 납품을 하는 수소 관련 회사로 지금 현대제철이 탈바꿈하고 있어요. 그 기대감으로 지금 수소 관련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조정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면 역시 현대제철도 매수 관점이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좀 현대제철의 그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영상 통해서 시간 있을 때 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현대제철로 이제 뭐 매수 관점이 오면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좀 지켜보세요. 지금 매수 자리는 아니고요. 관심 갖고 좀 지켜보시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GS고, 포스코고, 한국가스공사 뭐 다 잘 올라요. 경기주 쪽에서 계속 오르거든요, 지금. 못 오른 쪽은 계속 오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GKL도 그런 가능성도 좀 보고요.
저가에 있기 때문에 3%를 매수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한국전력이 오늘도 올랐죠. 한국전력은 실적이 좋습니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계속 베팅이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 경기 방어주의이기 때문에 지수 하락 시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해주는 종목이거든요. 한국전력은 올해 좀 이 채널 주력주로 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좀 끌고 가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추세도 돌리면서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죠. 오늘 같은 장에서도 이제 상승이 나오고 해서 뭐 매수는 충분히 됐으니까 좀 더 보자라는 관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 한 건 없고요. 테라젠 이텍스에 대해서 비중 3%만 이제 갖고 있는데 뭐 매수는 하지 않았고요. 이때 12,000원에 연말 제약바이오 모멘텀 보면서 한 종목 정도 소량 비중으로 이제 본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3%만 입질만 해놨고요. 어저께 올라왔거든요. 6.4% 이제 장중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팔까 했는데 이제 조정이 시작되는 걸 보니까 팔고는 싶었는데 채널에서 이제 분할 매수하는 거 이 종목 통해서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저께 팔지 않았고요. 가만히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직 사지 않았습니다. 테라젠 인텍스를 통해서 비중 10%로 334 세 번 매수해서 분할 매수로 단가를 낮춰서 수익 보고 나오는 거 보여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팔지 않았고요. 중소형주들이 이렇게 또 내려오지만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점 확인하고 들어가면 또 빠르게 올라옵니다. 중소형주들은 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소형주는 종목 비중이 10%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뭐 대형주는 15%까지 보시면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테라젠 이텍스는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GK의 3%만 매수를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이제 코로나가 유럽 중심으로 다시 제약산이 좀 강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는 언제든지 한 번씩 막 시세가 나오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 주도주 군들 있죠.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이제 매도 관점으로 좀 말씀을 이번 구간에 드렸는데 아직도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종목들도 지금 바로 몰타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어느 정도 저점이 좀 형성이 되고 좀 안정적으로 바닥이 좀 나오고 할 때 그때 이제 물을 타도 타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다음 구간에는 주도주 군들도 상승이 제법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물을 타셔야지 지금 구간에서는 바로바로 현금을 쓰기보다는 좀 확인을 하고 보셔야 된다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들 내시고요. 이 조정장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상승장으로 또 바뀝니다. 이 힘든 구간을 잘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거나 할 때는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제 채널도 있지만 여러 유튜브 채널을 이제 보시잖아요. 그때 그냥 보지 마시고요. 보시면서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나 이렇게 잘 기억을 하시고 거기서 내가 뽑아 먹을 거는 뽑아서 계속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습득을 하시고요. 최근에 이렇게 박스권 상단에서 뭐 더 간다 하면서 막 종목 추천도 많이 하고 뭐 그런 분들도 많았고 또 반대로 하락 관점에 대한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쪽이나 이쪽이나 내가 습득을 하고 판단이 서야지 거기를 확실하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듣고 막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요,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되고 더 혼란스럽게 되거든요. 더 혼란스러우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막 여러 말들이 있으니까 선택을 못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기다리고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하락 구간이 나오면 물리게 되는 것이고요. 꼭 주식에서는 본인의 스타일을 찾으시고 가지셔야 됩니다. 좀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본인의 스타일을 꼭 가지셔야 돼요. 가지셔야 되고요. 주식은요,
1년에 계좌 수익률이 15%만 되면은 성공한 겁니다. 15%, 많으면 20%, 이렇게 꾸준히 가져가면은 이게 성공한 주식 계좌거든요. 이렇게 해서 꾸준히 간 복리까지 있잖아요. 10%에서 15%만 나와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급등주 따라다니고 상한가 따라다니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돈 벌기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같은 직장인들은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컴퓨터 앞에 계속 앉아 있어야 됩니다. 대응도 안 되죠. 순식간에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 채널에 이제 직장인들이 많으시니까 좀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1년에 한 15% 수익을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벌 수 있는 구간에는 벌고요. 하락 구간에서는 지켜야 됩니다. 하락 구간에 지켜야지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가는 구간에서 그 돈으로 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구간에 지키고요. 이렇게 꾸준히 지키면서 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잔소리 아닙니다. 제가 마음에서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었던 말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고요. 또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